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군포성현교회 유중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유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위해 교단들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 세습을 시도하다 쿠데타와 탄핵의 압박에 몰린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이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짐바브웨는 37년 장기 집권의 막이 내리고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노인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노인 범죄 수와 고령 수용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 전까지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수용할 것과 절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 21일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유중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유 대표회장은 한국장로교의 유상을 위해 겸손하게 직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군포성현교회 유중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겸손히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이지만 정경 대표회장님들을 존경하고 제35회기 임원들과 상임위원장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교회의 발전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위상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 대표회장은 한장총을 통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장총은 상임회장에 수원경원교회 송태선 목사를 추대하며 35회기를 이끌 심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35회 총회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 시대를 앞당길 것과 다음 세대 육성 사업, 이단과 세속화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사업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계 선교대회와 신학대 찬양제, 이단 대책 전문 서적 발간, 크루즈 성지 순례 등의 일반 사업과 특별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23일 열리는 개헌 특위의 기본권 분야 집중 토론에 대비해 지난 21일 국회 이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반연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지속적인 동성애 동성혼 개헌안 포함 시도가 있어 국회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8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한다며 이번 개헌특위의 기본권 분야 토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반연은 이번 개헌안의 양성평등 삭제와 성평등 신설,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사유 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등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활발한 반대 운동을 벌이며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단하라! 한국교회 언론회는 현재 예시된 종교인 과세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종교 탄압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회는 정부가 무리하게 제정된 법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한 저항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나를 마주하고 미래를 그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달의 교실 비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해 6년째를 맞은 달의 교실에서는
150여 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직업기술교육과 직장체험활동 등 청소년의 직업 역량 강화와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이스타항공과 상호교류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앞으로 백성문화대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정보 공유, 공동 연구 등의 산학 협력 등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경기 구리시 동부 순복음교회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배추 5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순열 담임 목사는 올해 배추값이 30%나 하락한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은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 집 걸러 카페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커피 수요는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 카페 주인은 이런 점을 착안해서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you could choose one color to describe your city, what would that be? For Beijingers, the color is yellow. Everywhere you go in Beijing, you see these lovely yellow bikes. They've become the hottest attraction in this modern city. 1 year ago, when those bikes were first introduced to China, many Chinese felt strange and unfamiliar. Today, those bikes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for the nation. Everywhere I go, I enjoy riding the bikes. They sure make our lives easier. And the bright color just makes Beijing to be more attractive and modern. And there's something else the bikes are being used for: delivering coffee in Beijing. Wei Hanye is a native Beijinger. Since 19, he devoted himself into the coffee business. For so long, he was fascinated by the unique smell and delicious flavor. The first time I tasted coffee, I was drawn to the flavor. It's something I had never tasted before. Starbucks was still new to China back then. Chinese people didn't understand how to appreciate this Western drink. Wei was determined to learn more about coffee. He learned how to make it and came up with his own unique recipes. I was so eager to pursue my own passion, but it was not easy. When I faced setbacks, I was frustrated. I knew I could do it, but somehow couldn't make it right. It seemed like something was missing. Wei began spending more time away from his family. His wife felt he was no longer dedicated to the marriage and their children. Then one day, Wei met a Christian friend and shared his frustration and concerns. After a long talk, Wei realized what was missing. He became interested in going to church, and he made a decision. The same day, before going to bed, I gave my life to Jesus. I wanted him to help me to become a successful coffee maker. I couldn't do it alone. Wei took the opportunity to open his own shop in one of the most popular areas of Beijing. His business grew, and he started riding a bike delivering coffee to his customers. It's like God suddenly opened a faucet. People started to come to my coffee shop. I was overwhelmed by blessings and provision. He taught me so much over the years. Being the coffee shop owner more than 10 years, Wei was grateful about what God has provided for him. Gradually, he began to invite his customers to listen to his story, as well as encouraging young people in China to know about Jesus Christ. People always ask me how I became successful today. It's important for them to hear my stories. It's not about me. God did it for me. Every Friday night, Wei holds Bible study at his coffee shop. He is not afraid of people asking questions. He's passionate about sharing the gospel with everyone who comes in.
Wei is a great teacher. He's very patient when explaining different books of the gospel to us. His stories about God touched me. Trying to make a living in large cities like Beijing and Shanghai, it's not easy. Wei sees more Chinese millennials are flooding to Beijing to pursue their dreams. He's planning to open up more coffee shops around the nation. The purpose is to invite more coffee lovers to his store and give them a chance to know how great his God is. Being successful is not easy, but everyone has the opportunities to achieve their dreams by knowing God and following His principles. Mengfei Li, CBN News, Beijing, China. 짐바브웨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는 역사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 선교사님, 우여곡절 끝에 무가베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됐어요. 네, 무가베 사임 의회 통보되면서 급격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주일까지만 해도 정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리고 의회는 이제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의회에서 탄핵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그 사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짐바브웨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지요? 네, 일단 탄핵을 접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망명 갔던 부통령 에머슨 우난가가가 아마 이제 그 남은 잔여 기간을 대통령으로 아마 복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부의 그 주도하에 내년에 이제 다시 정확한 총선이 치러질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는 문안가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유당을 이끌었던 창기라이가 아마 그 야당의 대표로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현재들의 국민들의 그 분위기는 아주 축제의 분위기죠. 37년 동안 오랫동안 그 독재가 종식되었기 때문에요.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신적으로 리더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짐바브웨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짐바브웨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니고시에이션 할 때도 교회 지도자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이 현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많은 그런 위치에 올라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상당히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적이나 물질이나 예언 중심의 이런 유사 기독교에 대한 모습으로 이 사회에 많은 지탄을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좀 같이 연합을 하면서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짐바브웨 기독교회도 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참된 절실한 회개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짐바브웨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택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의 정황으로 볼 때는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도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그 교회를 위해서도 좀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한 전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건강한 정치 문화로 의롭게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배출되기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노인과 친구와 사소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70대 노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7년이 구형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범죄 발생 비율이 최근 10년간 58.5% 증가해 우리나라 노인 범죄율도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늘어나는 노인 범죄.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 보신 대로 요즘에 유독 그 노인 범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보도된 것처럼 이제 층간소음으로 이제 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그런 노인한테 15년형이 구형됐었고요. 또 친구지간에 배 나왔다고 하니까 서로 다투다가 또 살해해서 그렇습니까? 결국 17년형이 구형된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인 범죄가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인 그 또 신체적으로도 약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범죄, 특히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범죄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적으로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통계, 국정감사 통계를 보면 그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봤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 범죄가 지난 4년 동안에 한 63.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의 수도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한 7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노인들은 이제 자기 직장들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결국 이제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직장도 없어질 뿐더러 이제 소득도 없어지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무시당한다는 젊은이들한테 또 무시당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주로 범죄를 보면 이 계획적인 범죄보다는 대부분이 이런 우발적인 분노에 의한 우발적 범죄가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까운 일본에 의하면 이 고령자 노인 범죄는 전체 범죄자 5명 중에 1명이 노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서 결국 100세 시대에 노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결국 노인 범죄도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그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마음 속 어떤 마음을 좀 살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노인들 스스로도 이제 은퇴 이후의 삶 속에서 너무 상실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의욕들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노인을 네 어머니 아버지처럼 여겨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 결국 젊은이들은 노인이 돼본 적이 없지만 노인들은 젊은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노인들이 지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그 조언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무시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고독감이나 상실감이 상당히 큰데 그 노인들의 고독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 젊은이들의 고독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비참하진 않아요. 그들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의 그런 영향이나 활동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고 또 노인들은 또 노인 스스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라고 너무 구상유치하다고만 보지 말고 그들한테도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푸르른 이파리처럼 낙엽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풍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은 노인대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또 젊은이들은 그 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존경하고 본받고 그래서 노장청이 서로 협력할 때만 이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그 보장이죠. 사회 보장. 그러니까 연금제도가 돼 있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노후 대책을 제대로 잘 못 세운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결국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또 이런 네네.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젊은 세대나 기성 세대나 다 도와줘야 되겠죠. 세금도 더 뭐 낼 수도 있을 그렇죠. 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병들이 많아지니까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의료보장적인 어떤 대책, 의료 지원 대책, 이런 대책들도 또 마찬가지로 만들면 그러면 젊은 세대도 노인이 됐을 때 똑같이 혜택을 받으니까 많이 소득을 벌었을 때 노인들을 공경하면 본인이 노인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노인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립감 또는 정서적인 그 어떤 뭐 그 외로움이랄까 네. 뭐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그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문화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업교육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수준에 맞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륜이 아주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문화예술사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네. 뭐 여러 가지의 실버 직업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 대상 범죄가 늘어났을 때는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맞춤형 직업을 만들어 줘서 결국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사회 전체가 노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인 공동 책임 의식도 필요하고 사회적 공동체들이 뭐 일감을 드린다든지 뭐 등등 이런 대책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새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러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 노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는 일자리를 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면 어떤 이제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 시민 경찰 제도라는 게 있어서 노인한테 어떤 경찰 같은 시민 경찰 같은 직업을 줘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뭘 잘못하면 그거를 책망할 수도 있고 시민 경찰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구나. 또 급여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직장을 노인들한테도 만들어 주는 것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그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인 것이 노인들은 너무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직장을 만들어서 결국 맞춤형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경복궁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노인 해설사가 나오셔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저희가 들을 때에 정말 고귀하다,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장애인 고용처럼 노인들을 고용한다면은 좀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사회 안정망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데 노인분들의 희생과 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신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국민 정서나 의식을 좀 바꿔주는 특별히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앞장서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수능 당일 지진 대책은 세워졌다지만 가이드라인에 논란이 일면서 여기저기 잡음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